윌리엄은 고고학 탐험 중에 동굴에 들어갔어요. 3개의 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출구만 안전합니다. 지도에 따르면 첫 번째 길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연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그를 산채로 잡아먹을 위험한 공룡들로 향합니다. 세 번째 길은 폭발하고 있는 화산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출구가 안전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공룡은 오래전에 이미 멸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좀비 떼로부터 도망치다가 3개의 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호수가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 문을 선택한 후에 멀리 헤엄쳐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보통 호수니까 할 수 있어요. 정글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에이드는 어떤 부족에게 잡혔어요. 그들은 그를 묶고 3개의 구덩이 중 하나에 그를 밀어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좀비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에서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세 번째 구덩이는 거대한 벌레잡이 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이드는 어느 구덩이를 골라야 할까요? 그는 세 번째 구덩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벌레잡이 식물은 곤충만 먹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에스터는 누군가가 그의 집을 털었다고 신고했어요. 칼럼 형사가 도착해서 에스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창문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게 분명해요. 그러고 나서 책상을 확인하고 돈을 도둑맞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칼럼 형사는 에스턴이 다른 것에 손댄 것이 없냐고 물었고 그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칼럼 형사는 사건을 종결하고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맞힐 수 있나요? 강도는 침대를 밟지 않고는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침대는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이고 에스터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고 했어요. 강도는 없었다는 뜻이죠. 웨이벌리는 해적 보물을 찾는 고고학자였어요. 무인도에 있는 동굴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어요. 상자 3개가 있었는데 그중 1개는 금과 보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잘못된 상자를 고른다면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거예요. 다행히도 각 상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기는 했지만 그중 하나만 사실이었습니다. 1. 보물은 이 상자 안에 있다. 2. 보물은 이 상자 안에 없다. 3. 보물은 1번 상자 안에 없다.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는 어느 것일까요?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물은 첫 번째 상자에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진술은 거짓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진술도 사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보물은 첫 번째 상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진술대로 보물은 두 번째 상자에도 없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세 번째 진술도 참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세 번째 진술이 사실이라면 첫 번째 진술이 거짓이므로 1번 상자에는 보물이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술도 거짓이므로 보물은 거기 있을 거예요. 이제 모순은 없고 보물은 두 번째 상자에 있습니다. 휴, 저만 머리에 쥐가 나나요? 그렇군요. 스카일러와 에밀리아는 펜팔 친구입니다. 스카일러는 자기 생일이 겨울이라고 말했고 에밀리아는 자기 생일이 여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둘 다 같은 날의 생일을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둘은 서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요. 미국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고 여름이면 겨울이 되죠. 피츠 부인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깨뜨렸는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케이티가 말했어요. 난 아니에요. 세레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니에요. 한나는 말했어요. 세레나가 그랬어요. 피츠 부인은 딸들을 잘 알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컵을 깨뜨렸는지 아시겠어요? 만약 케이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첫째, 컵을 깨뜨린 건 케이티가 아닙니다.
둘째, 다른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레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범인은 그녀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한나가 옳은 것이 되는데 그건 모순이에요. 한나가 옳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컵을 깨뜨린 것은 세레나였고 세레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KT도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레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이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KT와 한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KT는 아니라고 했으므로 그녀의 짓이 분명해요. 한나는 세레나가 그랬다. 정답은 눈물입니다. 릭은 젬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젬마는 승낙했어요. 젬마는 24시간 동안 사람의 다리를 얻기 위해 동네 마녀에게 물약을 사러 갔습니다. 마녀의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쪽지에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열쇠를 찾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젬마가 열쇠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요. 젬마는 그 열쇠로 문을 열었고 암호로 열어야 하는 다른 문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키가 있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젬마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키보드입니다. 젬마는 돈이 없었어요. 마녀는 그녀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내 수수께끼를 마친다면 물약을 공짜로 줄게.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내 하인이 되어야 해. 젬마는 동의했어요. 나는 4개가 2세트, 6개가 3세트, 8개가 4세트야. 그리고 나랑 딱 어울리는 이름이 있지. 난 누구일까? 젬마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고 물약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반쪽입니다. 젬마는 물약을 받아 마시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젬마가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오솔길은 뱀파이어가 사는 마을을 지나야 했어요. 두 번째 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유독성 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야 했어요.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면 이전의 모든 주문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젬마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뱀파이어들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릭과 젬마는 3명의 인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인어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식당 주인 빅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게 빅터의 사업 전략입니다. 행인들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이를 알려주려 식당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기도 하거든요. 릭은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젬마와의 저녁 식사 도중 그는 경찰서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컨트리하우스의 주인인 제프는 가정부가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했어요. 전날 밤 가정부가 그에게 디저트로 사과를 주었는데 한입 베어물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릭과 젬마는 범죄 현장에 갔고 가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젬마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릭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정부와 주인 중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주인이 독사과를 먹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전날 밤에 일어났다면 이 사과는 지금 갈색이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인은 경찰을 부르기 직전에 사과를 먹은 게 틀림없습니다. 젬마는 육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를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릭과 젬마는 해바라기 밭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뭔가가 잘못됐네요.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요?
바람은 오른쪽으로 구름을 날리고 있는데 해바라기가 왼쪽으로 흔들리고 있네요. 말도 안 되죠. 젬마는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릭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사악한 요정이 있었어요. 내가 네 남자친구를 감옥에 넣었어. 그를 다시 보고 싶으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 나는 빨강, 파랑, 보라색, 초록색이 될 수 있지만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여왕조차도. 나는 누굴까? 젬마를 도와 릭을 구해주시겠어요? 정답은 무지개입니다. 요정은 젬마를 자신의 비밀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나는 네 남자친구를 이미 복제해서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이제 집으로 데려가도 돼. 근데 안타깝지만 얘네 중에서 누가 진짜 릭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가 더 잘 알겠지? 이 사람들 중 누가 릭인지 젬마가 찾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사람은 손가락이 3개예요. 이 사람의 치아는 사람치고 너무 날카로워요. 이 릭은 눈썹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가 뾰족하네요. 그럼 이 릭이 유일한 진짜 인간이겠네요. 엘프는 릭을 젬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둘은 연구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겨서 탈출할 수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를 집어 실수라면서 벽난로에 떨어뜨렸어요. 마녀는 나랑 결혼이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공개해야 했죠. 규칙에 따르면 2개의 다른 카드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마녀는 잭이 골라 불태운 카드가 탈출 카드였음이 틀림없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터와 잭은 여행을 계속했어요. 저녁에 히치하이커 3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누굴 골라야 할까요? 이 예쁜 소녀는 늑대 인간이에요. 발가락을 보세요. 보름달이라 벌써 변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악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는 도망 중인 범죄자예요. 버스 정류장에 걸려있는 포스터를 보세요. 그녀의 초상화네요. 이 남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옷이 무슨 빨간색으로 얼룩져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물감이에요. 이 사람은 화가거든요. 보세요. 백팩 안에 미술용품이 있어요. 이름이 조지인 예술가는 이 남자들에게 또 다른 흥미롭고 신비로운 장소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현지인들은 그곳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어요. 일주일 전 조지가 안에서 이상한 비명을 들었어요. 그는 집을 확인하러 갔죠. 1분 후 그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어요. 뭐가 그를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소름 끼치는 광대의 초상화가 움직여요. 잭과 피터는 그 귀신 들린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건물에 들어갔을 때 초상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하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비명소리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는 확성기를 발견했어요. 옷장에는 광대 복장이 있었어요. 잭과 피터는 이웃들 중에서 용의자 3명을 찾아서 일주일 전에 뭘 했나요? 라는 질문 하나만 했어요. 다니엘 씨는 전 스페인에서 2주 동안 휴가를 보냈어요. 우린 어제 돌아왔어요. 제시카는 제 피부는 아주 민감성이에요. 얼굴을 망칠 광대 가면 따윈 쓰지 않을 거란 말이죠. 헨리는 일주일 내내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제시카요. 잭과 피터는 광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둘은 유명한 교수와의 인터뷰를 찍기 위해 지역 병원에 도착했어요. 톰슨 박사예요. 하지만 먼저 그들은 4명의 사람들을 도와야 했어요. 카일은 전 청각 과민증이 있어요. 전 하루에 손을 100번 씻어요. 켈리는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전 자전거도 못 타요. 라고 설명했죠. 프레드는
전 물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수도꼭지도 못 쳐다봐요. 라고 불평했죠. 그리고 제니는 폐소 공포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늘 기절했어요. 톰슨 박사는 이 사람들 중 한 명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프레드는 물을 무서워할 리가 없어요. 집에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이 있거든요. 제니는 작은 밴에서 사니까 폐소공포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카일의 아파트는 먼지나 세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겐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켈리예요. 그녀는 바닥에서 자는데 이건 높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겐 정상적이에요. 다음 장소는 으스스한 동굴이에요. 잭과 피터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고대 유적지를 보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종됐어요. 이들은 동굴에서 나는 이상한 비명소리를 듣고 소리를 향해 달려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터널 3개가 보였어요. 첫 번째 터널은 불로 가득했어요. 배고픈 뱀파이어가 두 번째 터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터널은 독사과로 가득해요. 그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터널이 안전해요. 사과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동굴에서의 역대급 모험 후에 잭과 피터는 식료품을 사러 슈퍼마켓으로 갔어요. 아마 사과 때문에 배고파졌나 봐요. 이곳에 유령이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피터와 잭은 사람들이 이 버려진 마을에서 좀비를 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들러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마을은 텅 비어 보였어요. 둘은 아주 실망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배고픈 좀비 떼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그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병원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좀비가 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구조대가 탄 헬리콥터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옥상에 착륙하려 하고 있어요. 잭과 피터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가야 해요. 지름길을 찾는 걸 도와주세요. 여기 이 길이에요. 구조대원들이 이 둘을 구한 후 피터와 잭을 스카이다이빙 가는데 초대했어요. 그들은 동의했고 낙하산을 맸어요. 뛰어내리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들 중 누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저기 있는 남자요. 낙하산 대신 일반 배낭을 메고 있어요. 이들은 유명한 신비의 호수의 해안에 들렀어요. 낚시를 하러 갔죠. 갑자기 한 인어가 물에서 튀어나와 잭을 호수로 끌고 갔어요. 피터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어요. 마침내 그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에서 해초에 쌓인 잭을 발견했어요. 3마리의 인어가 잭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인어들이 피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우리 중 누가 진짜 인어가 아닌지, 왜냐하면 케빈이 아직도 그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녁 식사 전에 케빈의 형제들은 이 커플에게 장난치기로 하고 간식을 대접했어요. 간식이 담긴 그릇은 3개인데 그중 하나만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들어있어요. 케빈과 질이 맞는 그릇을 고르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그릇에는 거미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그릇에는 칩뿐만 아니라 레고 부품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릇엔 더러운 양말이 몇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2번 그릇이에요. 조심해서 레고 부품만 안 먹으면 되니까요. 저녁 식사 중에 케빈의 어머니가 질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질은 케빈의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한 4가지 사실들을 말해주었어요. 첫 번째,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두 번째, 문신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질과 케빈은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네 번째, 제일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에요. 하지만 3가지만 사실이에요.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질에겐 문신이 있어요. 발목을 좀 보세요.
다음날 아침을 먹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풀기 위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케빈의 어머니가 질에게 준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이 파란색 상자요. 유일하게 다른 색으로 포장된 선물이네요. 케빈의 엄마는 아마도 질이 온다는 걸 가족 선물을 다 포장한 후에 알았을 거예요. 게다가 질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케빈과 질은 케빈 고향 근처로 하이킹을 갔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숲에서 로맨틱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들은 멋진 오두막을 빌렸어요. 다음날 아침 질이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자신들의 배낭이 사라진 걸 봤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누가 이들의 물건을 훔쳤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케빈의 형제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눈 위에 두 사람의 흔적이 있고 형제 중 한 명이 보라색 장갑을 떨어뜨렸네요. 케빈의 형제들이 숨어있던 헛간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들은 산책을 하기로 했다가 산에서 비밀 기지를 발견했어요. 경비가 삼엄했지만 케빈의 동생 마이크가 열린 문을 발견했어요. 마이크가 들어가자 문이 쾅 닫혔어요. 마이크는 앞에 3개의 통이 있는 걸 봤어요. 첫 번째에는 불이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에는 산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에는 작동하고 있는 전기톱이 있었어요. 갑자기 미스테리한 목소리가 탈출하려면 통 중 하나에서 열쇠를 꺼낼 수 있다. 하지만 통은 옮길 수 없다. 라고 했어요. 마이크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는 천장에서 고드름을 뽑아서 첫 번째 통에 던졌어요. 고드름이 녹아 불이 꺼졌죠. 이들은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잠깐 멈춰서 간단한 간식을 먹기로 했죠. 케빈의 둘째 동생인 앤디가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출구가 사라졌어요. 이제 3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독이 있는 전갈이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수면제가 있는데 그걸 마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있어요. 앤디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앤디는 수면제를 집어들어 샌드위치에 붓고는 배고파하는 호랑이에게 음식을 던져야 해요. 호랑이가 잠들었을 때 세 번째 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질, 케빈, 앤디와 마이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퓨마들이 자신들 쪽으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이들은 도망치다가 터널을 발견했어요. 아주 어둡고 무서웠죠. 건널 수 있는 시간은 12분밖에 없어요. 터널을 건너는데 마이크는 1분, 앤디는 2분, 질은 4분, 그리고 케빈은 5분이 걸려요. 이들은 2명씩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손전등이 1개뿐이어서 4명이서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 탈출하죠? 앤디와 마이크가 손전등을 들고 2분 안에 터널을 지나가야 해요. 그런 다음 마이크가 돌아와요. 아직 9분이 남았어요. 케빈과 질이 손전등을 들고 터널을 통해 달려가 앤디에게 줍니다. 그렇게 5분 정도 더 걸릴 거예요. 그 다음 앤디가 마이크에게 달려가 남은 2분 안에 함께 탈출할 수 있어요. 케빈과 질은 집에 돌아왔지만 모험은 계속되었어요. 누군가가 어제 그들의 아파트를 털었어요. 결국 경찰을 불러 이웃들을 신문했어요. 댄은 휴일을 직장에서 다 보내느라 집에 전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비키는 작곡을 하느라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어떤 의심스러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밀리는 건설 작업금 중이네요. 내 직원들 어디 갔지? 상사가 소리쳐요. 그는 회사에 3사람이 오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들 각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셋 다 아프다고 하네요. 상사는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회사에 와야 했죠. 메리는 따뜻한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요.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아파 보여요. 로리는 목발을 짚고 있어요. 다리에 깁스를 했네요. 얼마 후 마이클이 나타나요. 그는 손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요. 상사는 그 중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걸 확신해요. 누구죠?
마이클은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하지만 그의 폰이 왼쪽 주머니에 있네요. 부러진 팔로 거기에 넣은 게 틀림없으니 마이클이 꾀병을 부리고 있어요. 보아하니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거네요. 제리가 숲속을 걷고 있어요. 춥고 배고프고 길을 잃었죠. 무슨 소리가 들려 몇 발자국 걷다가 멈춰요. 소리의 근원을 향해 가보니 커다란 빈터가 보여요. 거기 집 세 채가 있어요. 제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야 하죠? 왼쪽에 있는 집은 바깥에서 잠겨 있어요. 문에 자물쇠 있죠? 보이죠? 오른쪽 집은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향해 있는 발자국 좀 보세요. 늑대 발바닥 자국이에요. 제리는 가운데 집을 선택해야 해요. 한 방랑자가 몇 시간째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이 하나도 안 남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는 낮은 언덕을 올라 세 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만 진짜예요. 방랑자가 신기루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호수 근처에 야자수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나무가 비쳐요. 그 뜻은 오른쪽에 있는 호수가 진짜란 거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녀를 향해 헤엄쳐요. 그녀에게 다가가자마자 세 사람이 더 보여요.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도움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여러분을 자신들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인어들이에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물고기 꼬리가 있는지 보기에 물속에 잠수하면 돼요. 리차드는 버려진 건물과 오래된 성을 좋아해요. 오늘 오래전에 뱀파이어의 소유였던 커다란 집을 확인할 거예요. 뭐 전설에 따르면 그래요. 리차드는 확실히 이걸 믿진 않아요. 그는 카메라를 챙겨 출발해요. 집 안은 어둡고 추워요. 복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리차드는 손전등을 비추고 뱀파이어 3명을 보게 돼요. 리차드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멈추고 돌아와요. 뱀파이어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죠? 첫 번째 뱀파이어 위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두 번째 뱀파이어는 송곳니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진짜인 것 같아요. 도망가요. 이제 리차드는 버려진 병원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늑대 인간들이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리차드는 그냥 소문이라고 확신해요. 어두운 병동을 밤새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죠. 막 나가려는데 남자 4명이 출구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중 누가 진짜 늑대 인간이죠? 아무도 아니에요. 창문으로 보름달이 비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리차드는 도망쳐요. 이 사람들 정말 미친 것 같아서요. 한 부자가 현대 미술 전시회에 갔어요. 소장품으로 새 그림을 살 거예요. 전시회의 주인은 그에게 다른 예술가들의 새 작품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가운데에 해바라기가 있는 녹색 삼각형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호랑이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는 하늘을 나는 집이 있어요. 수집가는 이 그림 중 하나가 가짜라는 걸 확신해요. 어느 거죠? 각각의 캔버스에는 예술가의 서명과 그게 만들어진 날짜가 있어요. 호랑이 그림은 1957년이에요. 그때 핸드폰과 셀카는 없었어요. 이 그림이 가짜예요. 오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첫 DJ 공연을 해야 하는 날이라 마티는 긴장했어요. 그는 무대에 올라요. 관중들이 환호해요. 마티는 헤드폰을 쓰고 첫 번째 트랙을 틀어요. 음악은 나오는데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네요. 왜죠? 음악은 DJ 헤드폰에서만 나와요. 마티는 스피커선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보이시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요. 불이 꺼져요.
어떤 사람은 팝콘을 먹고 있고 누군가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영화가 시작돼요. 호러 영화예요. 누군가 비명을 질러요. 매표원이 복도에 들어와요. 몇몇 사람들이 티켓값을 내지 않았어요. 누굴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표가 없어요. 무료 입장, 뒷문 쪽지에 적혀 있네요. 잭은 사막에 있는 고대의 버려진 도시를 걷고 있어요. 여긴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지도를 확인하고 맞는 장소를 찾아요. 땅을 파기 시작해요. 6시간 후 지쳤는데 삽으로 뭔가를 쳤어요. 상자예요. 잭이 그걸 땅에서 꺼내 녹슨 자물쇠를 뜯어 열어요. 상자는 고대 금화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당 수백만 원 정도죠. 이제 잭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하지만 이 모든 동전들이 가짜라서 기뻐해선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그러면 투숙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저녁 8시쯤에 벨라는 배가 많이 고파졌어요. 음식을 사러 나갔죠. 그녀는 아늑한 식당을 찾았어요. 벨라가 들어서자마자 웨이터와 손님 사이에 격한 언쟁을 목격하게 되었죠. 손님은 토마토 수프를 주문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웨이터는 그가 핫초콜릿만 주문했다고 주장했어요. 벨라는 바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고객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벽에 붙어있는 광고에 의하면 오후 1시에서 4시까지만 스프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웨이터가 그런 주문은 그냥 받지도 않았을 거란 뜻이죠. 벨라는 저녁을 주문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디테일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 남자가 돈 대신 나뭇잎으로 밥값을 내려고 하네요. 웨이터가 벨라에게 식사를 가져왔어요. 식사를 하려고 할 때 2명의 여성이 VIP 예약에 대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줄리아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VIP 룸을 미리 예약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레티샤는 말도 안 돼. 오늘 밤이 내 생일 파티예요. 어제 매니저한테 전화했고 그가 VIP 룸 예약했다고 라고 말했어요. 매니저는 아가씨들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예약 시스템이 다운되어 두 분의 예약이 모두 삭제되었어요. 오늘 VIP 룸은 이용하실 수 없어요.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매니저요, 화면을 보세요. 줄리아의 예약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는 레티샤가 VIP 룸을 예약하지 않아도 되게 엄청난 팁을 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여기 미친 식당이네요. 음식이 그만큼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저녁 식사 후 벨라는 여자 화장실에서 레티샤를 봤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벨라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죠? 레티샤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는 그저 벨라에게 폰을 주고 남자친구와 채팅한 걸 보여주었어요. 레티샤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아시겠어요? 그녀의 남자친구가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더 최악인 건 풀파티에 가려고 엄마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선글라스에 비친 모습을 보세요. 재미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레티샤는 벨라의 위로에 너무 고마워하며 그녀에게 VIP 오페라 티켓을 주었어요. 공연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죠. 이제 벨라는 이브닝 드레스를 사야 했어요. 그녀는 켈리, 세라와 함께 쇼핑몰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아주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이 마네킹 팔이 3개예요.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으시겠어요? 옷걸이랑 옷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린 씨는 1층에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집 1층엔 창문이 없어요. 즉, 마이크는 창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단 뜻이죠. 노아는 키티를 자신의 정원에 데려갔어요. 그는 요정 정원이 인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고 말했어요. 키티는 바로 5가지 이상한 세부사항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눈이 오는데 꽃이 피고 있어요. 나무는 그림자가 없지만 키티는 있어요. 하늘의 무지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람쥐들이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인간의 숲에선 보통 그러지 않죠. 그리고 이 나비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키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먼저 요리를 해야 해요. 그는 키티에게 오래된 레시피를 주었고 모든 재료는 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문 레시피는 이 기호들로 암호화되어 있죠. 키티가 모든 재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첫 번째, 포테이토인데 바로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재료예요. 올리브요. 저기 자라고 있어요. 이 퍼즐은요? 떠오르는 게 있나요? 캐비지예요. 저기 있어요.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코코넛이에요. 여기 있네요. 다음 문제예요. 풀 수 있으시겠어요? 파인애플요. 잘했어요. 이 퍼즐은요? 캐롯이에요. 그리고 요정의 정원이라 당근이 나무에서 자라고 있네요. 이 암호를 풀 수 있나요? 피치예요. 그리고 키티는 저기서 가져올 수 있어요. 다음 재료를 보죠. 좋은 생각 있나요? 페퍼예요. 저기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풀 수 있으시겠어요? 브로콜리예요. 잘했어요. 이 정원에는 브로콜리가 1개밖에 없는데 저기 숨겨져 있네요. 맛있는 저녁 식사 후 노아는 키티에게 손님방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녀에게 3가지 선택권을 주었죠.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안전해요. 옵션 1번, 다락방 안에 부드러운 침대. 여기 두 번째 옵션이에요. 지하실에 있는 아늑한 소파.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열린 발코니에 있는 해먹이에요. 불행하게도 돌연변이 모기들이 매일 밤 와요. 그들의 독은 요정한테는 안전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키티는 어느 방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침대에 스프링들이 튀어나와 있어요. 안전해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소파에는 빈대가 가득해요. 하룻밤 같이 자기에 좋은 동료들은 아마 아니겠죠? 그러니 키티는 해먹을 선택해야 해요. 이 모기장을 이용해 성가신 곤충들로부터 숨을 수 있어요. 다음날 노아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는 키티에게 나중에 멋진 요정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4명의 웨이터가 그녀를 환영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는 가짜였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보이세요? 이 남자는 범죄자예요. 노아가 늦어서 키티는 노아 없이 아침 식사를 주문하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녀는 가방과 지갑을 테이블 위에 두고 왔어요. 왜 그랬는지 묻지 마세요. 돌아왔을 때 노아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음식이 나와 있었고 가방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식당 경비원이 용의자 3명을 찾았어요. 노아는 자신이 방금 도착했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운 건 못 봤다고 했죠. 웨이트리스는 제가 이 음식을 갖고 왔지만 지갑은 못 봤어요 라고 말했어요. 청소부는 식탁을 닦았지만 지갑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은 지갑에서 지문